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드실 텐데, 저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한 70분 내외에 임팩트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해주실 거죠? 네. 이 학교폭력 변호사이기는 해요. 근데 학교폭력을, 뭐 이렇게 싸움 붙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가 나오니까 학교 폭력 관련돼서 경력 되게 많잖아요. 연락을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연락 되게 많이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거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뭐 이제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에 100대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나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예, 100대 0이라는 건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이고요. 대부분 들여다보면 제 느낌에는 아이들 거는 9대 1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9대 1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아주 심각한 거는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 한 6대 4, 7대 3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아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예, 일단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의 갈등을 좀 접근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뭐 거절이나 부정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되게 한 명, 두 명이시잖아요. 되게 다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최근에는 아주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학교 안의 갈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12년, 3년 하면서 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덜어는 그러니까 거절을 좀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거절을 너무 경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거절, 부정적인 감정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학교폭력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라 함은 최근에 뭐 네이버 뭐 등등에서 얻는 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으시거든요. 다 전문가세요. 예, 다 전문가신데 그 정보가 매우 디테일에 부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카페에서 얻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틀린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대 학생도 만나고 보호자도 만나고 그리고 학교도 대응하시다 보니까 실제 여러 의미로 좀 제가 보기 약간 틀린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절차 아까 교육장님 막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차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절차 말고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교육청에서 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덜어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학폭위에 올라가면 조치를 받는 것이냐? 학폭위에 올라가면 조치를 반드시 받나요? 어떤가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받죠? 네, 학폭위에 올라갔어요. 뭐 내가 신고한 건이 상대 학생이 학폭위에 올라갔답니다. 혹은 내 자녀가 학폭위에 올라갔다고 연락을 받아요.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학폭위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학교 안에서의 자체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학폭위에 올라간 건은 어때요? 예, 올라간 건에 대해서는 그럼 조치를 받게 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실태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작년에는 아직 공식 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학폭위에 올라갔는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초등 부모님들 계시나요? 초등학교는 30%가 넘는다고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학폭위에 신고했던 그 건들이 학폭이 아니라는 판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한번 지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횟수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현재는 아이들 법률 교육도 하고 있고 개인 사무소도 운영 중이긴 하는데요.
예, 부모님들 뭐 저 맡아달라고 하면 저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오셔도 저 안 해요. 그래서 그러셔도 예, 그거는 못 맡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면야 얼마든지 예, 편하게 제가 정보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고문 변호사로 있기도 하고요. 예, 다양한 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학폭위 위원장이에요. 예, 저도 교보위 위원장입니다. 예, 다 저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태를 가져온 거예요. 예, 뭐, 와, 이런 표 지겹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감을 좀 아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학교 안에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요. 예,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모든 건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덜어보면 심각한 건이 없진 않아요. 예, 제가 제 눈에도 심각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건까지 학교 안에서 잘 마무리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이 훨씬 더 많은 건 제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건들은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게 사실 좀 더 이제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긴 할 건데,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교육청으로 온 건과 관련돼서 이제 뒤에 통계가 있고요. 일단 실태조사 결과가 계속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폭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니세요? 지금이 더 많나요? 더 많나요, 지금이? 우리 아이가 더 지금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 업무 참 오래 합니다만 계속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예전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십 년 전보다 안전하지 않은 학교가 된 건가? 이런 고민은 드는데요. 일단 피해 응답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을 한답니다. 민감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엄청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법교육 가면 초중고가 진짜 달라요. 예, 고등학교는 너무 조용해요. 예, 진짜 자는 애 진짜 많고요. 예, 고등학교는 정말 많이 자더라고요. 근데 전 깨우진 않아요. 뭐 그 시간을 제 시간에 그렇게라도 이용한다면 저는 상관없고 예, 그냥 자게 저는 둡니다. 전 특강이니까요. 초등학교는 진짜 너무 잘 듣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눈이 반짝반짝이고 와, 그래서 저는 약간 희망이구나. 초등학교 때 확실히 무언가를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뭔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습득을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빨아들이고요. 와, 그래서 특히 한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 즈음은 스펀지처럼 뭔가 딱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구나 생각이 들고 중학교는 아까 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참 힘든 때고요. 예, 제가 저 나름 변호사라 가서 막 특강하는데도 진짜 딴짓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같이 제가 그 대전의 모 지역에 같이 이제 윗분들이랑 같이 학교 교육을 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저 아동학대로 문제될까 봐 되게 걱정하셨어요. 진짜 걱정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떠드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러면 학교 교육이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제가 잘하고 했어요. 그렇게 떠들 거면 자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언성을 높였더니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올까 봐. 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학폭위에 올라간 건 중에 이제 부모님들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학교 폭력 아닌 사안의 비중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 요 정도의 감만.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학폭위가 막 학폭인데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꽤 많은 갈등이나 다툼이 지금 현재 이 학폭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 저도 위원장으로서 판단하다 보면 학폭이 아니라고 초등학교 거는 왜 지금 최근에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힘듦을 호소한다고 모두 폭력은 아닌 겁니다. 폭력과 폭력이 아닌 건 뒤에서 한번 또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폭 아닌 사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 밑에 보시면 학폭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가학생에 대한 조치가 아마 뭐 9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야 그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던데 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불이익이 있죠. 예, 아니라고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1호부터 9호까지가 점점 밑으로 가 중징계인데요. 저기 보시면 6호 이상의 출석 정지 비율이 9.3% 재작년에. 예, 작년에는 8%도 안 돼요. 어떤가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100건이 학폭위의 심의가 되면 8건 정도나 출석 정지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떤 조치가 나오냐면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이런 정도 조치가 나옵니다. 신고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야,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학폭위는 그 행위의 크기만으로 내리지 않아요. 저희는 그럴 거면 경찰서 가는 겁니다. 법원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화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기구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조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하면 일단 피해 측에게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조치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랑 얘기해 보시고 아이도 원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너무 원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막으란 말씀 사실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도 응어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을 해보라고 부모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번은 정말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해보고 싶다고 하면 너무 기대를 실어주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하면은 반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다른 학교로 전학도 갈 수 있고, 핑크빛,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사과, 예, 아니면 교내 봉사, 이런 정도의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아이가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오는 게 나은가? 아니면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차라리 그런 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이나 어떤 약속문을 받아내는 게 더 나은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요.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떤 게 더 우리 아이가 마음이 더 풀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올라가서 조치 없음 혹은 조치가 막 사과하라는 거 하나 나오면 되게 마음이 좀 이렇다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대부분은 차라리 이제 그 전에 양측이랑 얘기해서 이제 아주 즉각적인 사과를 받거나 약속문 같은 걸 서로 뭐 지나갈 때 나를 뭐 째려보지 않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런 거에 상처를 되게 많이 입어요. 네. 학교에서 지나가는데 제가 나를 그냥 봤는데 무시하고 확 지나간다거나 혹은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얘기하는데 나를 무리해서 같이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집단으로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도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매우 디테일한 약속을 합의문으로 적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학폭위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조치를 전혀 못 내려줘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 책임이 없진 않아요. 우리 아이 심각한 행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도 안 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은 학교폭력을 굉장히 심각한 범죄 하나로 봐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럼 심각해졌냐? 그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식이 굉장히 학교폭력이 지금 부모님들이 여기 오신 것처럼 관심도 많아지셨고 법원 입장에서도 심각한 건은 예전에 얼음 못지않은 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한 10살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하는데 결국 나는 아무런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책임을 질 게 없거든요. 왜냐면 어리니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대주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꽤 많습니다.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1대1로 물어보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래도 뭐 어차피 부모님이 뭐 돈 있으니까 부모님이 내주시겠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최근에 이게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에 뭐라고 나왔냐면 만 9살짜리 아이에게 얼마요? 1,800만 원을 직접 물으라고 지금 최근 판결이 났어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어리지만 네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각각 감독자로서 200만 원의 책임이 인정된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럼 저게 총 지금 2,200이잖아요. 그럼 2,200을 그냥 부모님이 내라고 판결이 났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가 직접 본인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 행동에 대해서. 뭐 네가 부모님한테 빌리든 뭘 하든 여튼 너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1,800만 원의 책임이 인정된 것, 이거 굉장히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아직 만 14살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 그 나이도 지금은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9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돌을 던져서 여기 약간 찢어졌거든요. 예, 그거 이렇게 인정된 거. 그냥 그거 설명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아시기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겠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부모님 뭐예요? 촉법이 몇 살부터인가요? 몇 살이요? 14세? 뭔가 들어는 보셨잖아요. 촉법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셔야죠. 10살부터 14살 사이 아이들이 촉법입니다. 10살부터 14살이에요. 그럼 촉법의 의미가 뭘까요? 촉법은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형사처벌이 뭐냐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벌금 내는 겁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는 나이가 맞아요. 그런데 촉법은 오른쪽과 같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는 건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이 넘으면 보호처분, 소년원 가는 거예요. 소년원 그거. 예. 그래서 그걸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이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또 역시 질 수 있는 나이라는 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저게 범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분도 안 받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다만 그만큼 보호자와 관련된 민사 책임, 돈 이게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책임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도소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교도소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이제 성인이 가는 건 맞고요. 다만 저기 보시면 14살이 넘은 아이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로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시네요. 네. 왜냐하면 14살이 넘은 아이들은 형사처벌을 거의 안 내리거든요. 대부분 보호처분을 내리는데요. 진짜 심각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도소 간 아이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냐면 오줌 먹인 거 그런 거. 네. 고등학생인데 좀 심각하죠? 예, 오줌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저렇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소년원 정도로는 안 되고 이건 처벌 대상이다 해서 간 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세 가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민사 책임이에요. 부모님 보시면 돈, 민사 책임, 이거 형사 책임, 이거 징계 책임.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 아이들은 본인의 책임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징계를 받게 되면 여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9가지의 조치 중에서 앞에 있는 좀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조금 사후부터 중한 조치가 나오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불복도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화성의사는 되게 핫한 곳이에요. 변호사들에게 아시죠? 여기는 핫한 곳입니다. 진짜 변호사들이 눈독 들이는 데가 바로 여기 화성이에요. 오산이에요. 진짜 왜냐면 부모님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요. 저도 주변에 그 서초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 변호사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분쟁이 엄청 법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화성호산이 되게 젊은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동탄 쪽 가면 약간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랑 있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아서 약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서울에서 다닐 때는 아이들을 별로 못 보는데 동탄 갔더니 무시무시하게 많던데요.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미래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는 뭐 가정이실 것 같고 그래서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을 법적으로 푸는 거기에서도 호황 네, 그런 시장이 지금 그쪽에 만들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요. 지금 여기 12.6, 5.9% 이게 뭐냐? 지금 그러시면 이게 뭐냐면 인용 비율이에요. 인용 비율이란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학폭위에서 받은 조치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럼 변호사를 사서 선임해서 얼마일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천차만별이죠. 예, 천차만별이에요. 뭐 저렴하신 분들은 440도 받고요. 그야말로 법무법인에서 요즘에 학폭 측면 위에 막 돈 주고 광고하시는 그 되게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가보셨나요? 혹시 얼마인지? 거기는 보통 1100 정도 합니다. 1100, 1200, 1300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요. 인용되는 비율이 100건 중에 6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공식 통계예요. 예, 공식 통계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나는 다 개인적으로 너무 다 억울하니까요. 이 조치에 관련해서 행심과 소송을 하면 다 내가 이길 거라는 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 그 건이랑은 달라. 내 거는 특별히 더 억울하니까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다 억울하다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인용 비율을 저렇게 10건 중에 어떤 한 건도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낮아졌어요. 작년에는 지금. 2024년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인용률이.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을 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갈등과 관련해서 그러니 내가 학교 폭력으로 풀지 고민해 보시고 뭐 너무 심각한 건이어서 학폭 갈 수 있어요. 예, 갑니다. 예, 갔다 해도 나온 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고 만족할지 만족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냥 일단 아이가 학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넘어갈지 아니면 불복을 한번 해볼지 이런 수치를 공식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뭔가를 하나?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잘못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은 모르는 잘못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까 막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교육을 해야 되나? 교육을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최근에 듭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아이들 법률 교육을 하면서 부작용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몰랐던 걸 알았을 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라면 그러니까 교육 끝에 오는 그런 부작용까지를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교육은 필요한데요. 제가 그 딥페이크가 뭔지 아시잖아요. AI로 만드는 건데 딥페이크 중에 그 10대가 80% 정도 되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10대가 80%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제가 면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보면 정말 진짜 처음 해봤다. 교육할 때 처음 알았다. 나 텔레그램이라는 걸 성폭력 강사한테 그날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도 교육받을 때 디페이크 하니까 그게 뭔지 한번 해봤다 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이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호기심,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요.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걸 저 포모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뒤처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공부 뒤처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공부 그건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뒤처짐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뭔가 쟤네들끼리 깔깔 웃으면서 하면 내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놀이랍시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태원 압사놀이, 칼부림 예정, 민식이법이 초중, 고등학교는 거의 안 합니다. 예, 초중에서 꽤 많이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저 첫 번째 가지고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태원 압사놀이. 그 이태원에서 압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꽃 같은 생명들이 사라졌는데 어떤 이제 꼬맹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와서 저한테 변호사라고는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막 제가 날 이렇게 밀었는데 이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아이들 그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 햄버거 이런 거 했다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그거 했다는 거 아니 그거 말고요.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태원 압사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잘 따라해요. 많이 따라합니다.
이 사례 보셨을 것 같은데 작년 이제 7, 8월에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그저기 교육을 갔었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뭘 하냐면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무단으로 이제 학교를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교감쌤이 아이를 제지했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교감쌤이 뺨을 때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엄청 돌았어요, 그때. 교감쌤한테 개새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린 건이 하나가 발생했거든요. 뭐 저거 교권 침해다. 그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걸 놀이처럼 대전 지역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아이들끼리. 그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본인들도.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이니까 서로 이렇게 뺨 때리고 개새끼. 이런 놀이처럼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쟤도 하니까 나도 따라 하고요. 잘 많이 따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작년 한 6, 7, 8월 정도에 굉장히 그 지역을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애들은 호기심도 많고요. 동조하려고 하고요. 양떼효과 이건 저는 지금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소외되는 거 좀 불안하기는 해요. 저도. 안 불안하신가요? 저는 혼자 있는 건 좋은데요. 혼자 있다가도 그 무리에서 또 너무 소외가 되면 좀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심해요.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혼자 너는 잘 못 있냐? 그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때가 친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폭력으로는 저는 따돌림이 가장 심각한 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정도로 이 따돌림으로 아이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나게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동조압력, 양떼효과, 방금 봤던 포모증후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르지 않고요. 나이대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대학교 이후에야 좀 혼자 있는 게 제법 좋아졌고요. 그 전까지는 뭉쳐서 다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학교 폭력인데 책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책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아이들 책 보는 거. 책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긴 글을 읽히라는 말씀을 학부모님들께 진짜 많이 드려요. 싫어해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문장이 긴 거 있잖아요. 만화책 말고요. 만화책은 너무 재밌어요 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도 엄청 보거든요. 근데 막 그 설민석 막 국사 이런 거 재밌죠. 만화로 된 거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거 근데 좋은 책 맞는데요. 그런 거 말고 좀 문장이 긴 거 이런 것들을 재미없더라도 좀 제가 읽히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제 느낌에는 저도 이 업무를 한 14년 정도 하면서 느낀 바는 확실히 아이들이 좀 긴 무언가를 보면서 차분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참는 게 분명히 거기에서 생기는 아이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3S라고 해서 짧고 빠르고 간단한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생각도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아이가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상대 학생에게 굉장히 힘든 말이 되는 경우 혹은 굉장히 실수 같은 것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제 굉장히 큰 학교 폭력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 3S와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이긴 한 거니까요. 아이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진 글을 조금 읽어보게 하시라는 말씀을 정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되게 재미없어요. 안 읽으려고 해요. 제 주변으로 절대 안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좀 들이시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갈등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변호사니까 저는 그 말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법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2시에 상담을 했어요. 이 지역은 아닙니다. 그 14시, 14시에 이제 상담기 띠리링 울려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어머님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셨고 마음이 사실 되게 아팠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뭐 그분이 진짜 화장도 하나, 뭐 저도 거의 생얼로 다닙니다. 화장을 아예 안 하셨고요. 일단 화장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은 힘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 꾸밀게 되게 꾸미기도 힘드신 상황이신 그런 거거든요. 전혀 안 하신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 학교 폭력을 법적으로 처리하면서 배우자랑 갈등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똘똘 뭉쳐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남편의 마음과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시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배우자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아이의 양육과 관련돼서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학교 폭력이나 교침이나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이고 이 법정으로 뭔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랑 딱 결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때는 보통 과정이 뭐 저희가 학폭으로 신고하면 조치 나오는 게 한 4개월 뭐 이렇게 걸릴 때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불복 가면 또 6개월, 1년이나 걸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기는 법적으로 다투고 싶어하는 쪽이었고요. 남편은 그냥 억울해도 그냥 둬라. 아예 괜찮게 다니는데 뭘 그걸 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셨는데 엄청나게 틀어지신 겁니다. 이거 무슨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가져오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아마 학폭을 처리해 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 가정 내 갈등이 심해졌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가 비용이에요, 부모님들. 그게 돈입니다. 그게 비용이에요. 나의 시간과 노력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 비용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사실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비교 형량해보라는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용서는 저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건 정답은 아니고요. 다만 그 패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 개입이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부모님들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는 나와봤자 사면사가 나올 것인데 차라리 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초반에 해결을 하면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에요, 부모님. 부모님들 완전 시간은 돈인 겁니다, 사실은. 특히 중고등학교 때 1, 2개월, 3, 4개월, 5개월은 학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고려하시고요.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차라리 학교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같은 약속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으니 비교 형량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러니 저런 것들을 학교가 야 이거 지금 해주기 싫으니까 이런 거 자꾸 하라고 하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뭐가 더 나은 건가? 고민. 예,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법령과 지침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뭐 절차를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아까 약간 뜨끔했어요. 절차 설명드리려고 약간 했었거든요. 뜨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법령 지침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이거 요즘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런 데서도 이제 찾아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냥 카페에서 서로 다른 학부모님께 정보를 얻지 마십시오. 예. 다른 학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절대 억울해서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닌 경우 많아요. 아닌 경우 많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좀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워낙 지금 최근에 많이 듣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뭐 필요하다면 뭐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혹은 굉장히 민간 기관에도 요즘에 학교폭력 상담해 주는 데가 많고요. 거기 전문가들이 무료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도움을 꼭 유료로 안 받으셔도 돼요. 뭘 굳이? 예. 공짜로 해주는 데가 넘쳐나는데요.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거기에 갈등을 조장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지금 아시나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맘카페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정말 사무직 그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약간의 댓글 같은 것들이 제가 보면 막 티가 나요. 이게 이제 갈등을 약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다. 예. 근데
불안이 높아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자꾸 부추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해보시라. 제가 학교폭력의 개념을 막 오래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다만 학교폭력의 개념이 이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한 번만 제가 읽어볼까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신체적인 폭력, 뭐 협박도 있고 명예훼손, 뭐 언어적인 폭력도 있네요. 강제적인 심부름 보내는 거, 이런 거 힘든 거죠. 그리고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폭력,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 이제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처럼 뭐 이런 강의안 없이 그냥 질답으로만 진행하는 뭐 그런 토콘을 가보면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아이가 제가 말을 옮겨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폭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 누구도 무엇이 학교 폭력이라고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사상 범죄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씨비읍 새끼, 들으면 저희는 혹할 수 있는데 애들은 일상어예요. 부모님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개땡땡, 그리고 남자애들끼리도 오히려 개 새끼가 아니라 연자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욕을 정말 많이 해요. 부모로서야 우리 아이가 저런 욕을 밖에서 하고 다니네 막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워낙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학교 폭력은 어떤 지점이 있느냐면 얘랑 했을 때는 폭력이 아닌 게 쟤랑 했을 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의 굉장히 큰 특수성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로 욕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애들이 이제 싸웠는데 그때 그 말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랬을 땐 제가 보기에는 폭력 아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런 언어적으로 불편한 혹은 부적당한 얘기들을 막 서로 주고받은 게 되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건을 보면 실제 얘는 얘보다 훨씬 더 학교 안에서의 위계가 있는 친구예요. 더 높은 데에 있는 친구이고요. 얘가 쟤한테 야 개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언어폭력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갈등과 이 위계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위계.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위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순서대로 지금 사시나요?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 저는 그거 큰 문제 아니라는 말을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사실 별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감은 너무 저는 적극적인 공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근데 너무 적극적인 공감을 하시면 아이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제 경험은 그래요. 너무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이 야 맞아 난 되게 크게 피해를 입고 난 정말 좀 재수도 없는 아이고 정말 힘든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주시면 또 대수롭지 않게 이겨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굉장히 심각한 건에 대해서 제가 대수롭게 넘기라 그런 거 성사 뭐 성폭력을 당했는데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부모님이 어디 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부분의 쟤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해주시는 것은 그런 연민에 빠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막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만 넘어갈까요? 저희 페이지를? 그죠? 한 페이지만 딱 넘어가 주세요. 네. 이 학교폭력은 그러니까 범죄 개념이랑은 일치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자꾸 뭐 경찰이 어쨌느니 변호사가 어쨌느니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해 측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범죄가 아니라는 이 안내를 받으니까 안심하실 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조금 이게 판례라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 제가 판결문을 긁어온 건데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이나 정의가 다른 이상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완전히 충족한 행위가 폭력은 아니다. 자꾸 이거 범죄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가 아니어도 밑에 보시면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가볍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 측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실 거 없고요. 또 피해 측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제가 막 그 말에서 너무 힘들어. 제가 나를 안 끼워주는 것 같아. 제가 나를 약간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뭔가 심부름 같은 걸 시키는데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친한 친구한테 저거 좀 사다 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얘 입장에서는 그게 반복되면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걔 입장에서는 아직 모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 자녀가 모두 피해 관련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아이 말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제가 안 놀아줘서 되게 힘들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폭력이 아니냐? 법원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에요. 업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판결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갈등이나 분쟁이 일상이에요. 일상입니다. 저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지낼 수 있는 건 그나마 커서 조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버리거나 멀어지는 게 너무 두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때이기 때문에 진짜 안 맞는 옆에 친구도 자기랑 놀아주고 같이 있으면 쟤마저 없으면 자기가 외톨이가 될까봐 보통은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해 측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입장을 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덜어는 상대 측은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모를 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고요. 정말 둔감해서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여튼 저희도 조직 생활을 하는데 학교는 완전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데 그게 다 폭력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폭력위가 매일 지금 열려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를 폭력으로 볼지는 매우 관계도 살펴보고 정도도 살펴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도 살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 초등학교가 거의 30% 육박하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이 최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끼리는 사실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기분 나빠도 갈등의 영역으로 보이지 더 나아가 폭력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반복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도 없고 이제 이렇게 최근 법원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런 거 보시겠어요? 이건 폭력인가요? 맞짱뜨기가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실 것 같은데 현피. 현피 뜨자. 우리 아이가 그 말 안 쓰면 좋은 거예요. 현피 뜨자. 아이들은 저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 힘겨루기 합니다. 네,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상대 학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초중, 고등학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초중 아이들은 말을 진짜 많이 옮겨요. 그냥 말을 너무 옮깁니다.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여튼 들었던 건 입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누구한테 꼭 옮겨요. 저희도 그렇죠. 약간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은 더더더 심할 때입니다. 굉장히 심해서 말을 옮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만들어낸 말 말고요. 나도 어디선가 들었던 말들을 끊임없이 옮깁니다. 마치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사실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그거.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로 인한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 옮긴 거 제가 잘한 거 아니고요. 그것도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뭔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되게 따지러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폭력의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너 그 말 했어? 하면서 이제 따지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큰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쟤 때린 것뿐인데 쟤는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땐 진짜 그 말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내 말 옮겼다고 해서 찾아갈 때 왜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가죠? 혼자 안 갑니다. 안 가요. 혼자 안 가요. 그냥 혼자 가서 얘기했으면 폭력으로 안 갑니다. 기분 나쁜 서로의 말다툼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야, 나도 들은 거야.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은 아이들이 따지러 갈 때 한두 명을 달고 가요. 같이 갑니다. 거의 다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옆에 있으니까 힘을 얻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여튼 그 다툼이 커져요. 굉장히 커지고요. 꼭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께도 뭐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따지고 싶을 때 모든 건 1대1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1대1일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다대 1이 되는 순간 내가 가해자예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여러 명이 오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교권 침해 하나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건 기억이 나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어떤 아이가 자기가 실제로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간 거였는데 이제 20분간 오지 않으니까 이걸 결과 처리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간 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화장실 똥 싸러 간 건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남고예요. 엄청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나한테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 스르르 갔고 이것은 돌아오지도 않았으니까 결과 처리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시는 상황이셨어요. 만약에 이제 억울했으면 또다시 와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운동부 선수입니다. 근데 운동부원들을 끌고 와요. 운동부원들을 같이 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걔 입장에서 난 진짜 화장실 간 거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억울하죠. 그러면 설득이나 혹은 화장실 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야 하는데 얘가 억울하니까 친구들 그것도 운동하는 선수들을 우르르 끌고 간 겁니다. 이게 큰 교권 침해로 인정이 된 사례가 얼마 전에 법원에서 나왔어요. 여러 명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볼 거예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제가 먼저 나를 자극해서 싸우기로 약속했다. 이거 학교폭력이냐? 네. 법원은 여지없이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네. 서로 싸웠다면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로 푸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 남자애들이니까 우리 아이 남자니까 차라리 치고받고 한번 때리는 게 훨씬 낫지. 뭐 여자애들처럼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속 편해 이러시는 분도 저한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서로 때리는 행위는 저희가 용인하지 않는 행위예요. 학교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서로 그냥 약간 밀고 당기고 이런 정도 말고요. 이제 다쳤다면 이런 우발적 다툼도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볼까요? 다른 거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도 되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1대1로 했다는 거예요. 1대1로 욕했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어머님 여기 계시면 어머님을 제가 데려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별실에서 제가 저렇대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비밀이야 약속도 해요. 그러면 사실 비밀이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입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피해 측 걔를 만나요. 그 대화. 그럼 걔를 만나면 야 사실은 이거 비밀이야. 제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한테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 폭력인가요? 이게 학교 폭력인가요? 고민해 보세요. 이거 꼭 학교 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적절한 행동이 다 폭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말한 거 잘못됐죠. 왜냐면 얘한테 패드립한 거였거든요. 잘못한 건 맞는데 1대1로 한 게 폭력이냐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피해일 때 가해일 때 서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법원은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재미있는 판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애기들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 말 너무 언짢게 듣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인데 그 A 학생이 B 학생한테 그런 거예요. 야, C 학생 엄마 호빠에서 일했는데 호빠에서 허리 돌려서 낳은 애래. 이렇게 와 충격적이죠?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A가 야 사실 C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없던 걸로 해. 내가 말 못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나가다 그 얘기 들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막 조릅니다. 뭐야 얘기해줘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다 판결문에 쓰여 있어요. 얘기해줘 조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면 안 돼. 너 진짜 얘기하면 안 돼. 약속해. 약속할게. 안 할게. 철석하지 약속해요. 이것도 인정이 됐어요. B가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B가 그날 뭘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바로 P 학생을 만났을 때, 제가 너희 엄마 호빠에서 일했다고 이 허리 돌려서 낳은 애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P 학생, 그 C 학생은 완전히 돈 거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 건이에요. 폭력인가요? 폭력 같으세요? 그냥 뭐 대통령이 없는 데선 대통령 욕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거 1대1인데도 폭력인가요? 폭력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법원이. 학폭위에서는 아니다. 너무 수위가 세다. 아무리 그래도. 유포한 건 없어요. 다른 아이에게는 하나도 유포하지 않았고 1대1로 쟤한테만 얘기한 지금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측 변호사가 너무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냐면 1대1로 했고 심지어 약속 손가락까지 걸었잖아. 얘기하지 않기로. 그래놓고 제가 했으면 실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진짜 잘못한 건 제 B다. B가 의도를 가지고 쟤한테 전달한 거다. 나에 대한 폭력이다 오히려. 막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장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되게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시면 다른 아이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그럼 막 다 잘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학교폭력 인정이 됐거든요 학폭위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하세요. 제가 B가 잘못이다 아니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갑니다. 1심에서 맞대요. 뭐가 맞냐면 폭력이 아니래요. 이게 어떻게 폭력이냐는 겁니다. 부적절한 말을 한 건 맞지만 1대1로 했고 다른 아이에게 유포한 바는 없고 실제로 약속까지 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폭력은 아니다. 와, 좀 팔짝 뜨실 거예요. 피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폭력이 아니냐?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합니다. 2심으로 갑니다. 2심이 바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2심 판결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붉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1대1의 대화를 했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같은 학교 이제 학생들 입이 가벼울 때다 이거예요. 사실 속뜻은 그겁니다. 굉장히 가벼울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언 내용의 심각성과 아이들의 생활 실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한 명에게 얘기했어도 걔가 전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또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하냐면 전파할 가능성 원래 없는 거였다. 약속했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약속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왜 약속받았어? 그게 워낙 심각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고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들 근데 이 교육은 쉽진 않아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무리에 끼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 아이들이 하지 않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도 다른 아이의 진짜 나쁜 말은 전달하지 않도록은 정말 조심시키셔야 합니다. 정말 중고 때인데 발목을 잡힐 수 있어요. 크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최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면 되게 억울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래서 더 인정도 한 거예요. 패드립이잖아요. 그죠? 가족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이가 아이 거라면 좀 그냥 맞아요. 조금 더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아이들이 패드립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엄마 패드립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초중고 아이들 가리지 않고 많이 합니다. 이름을 안 쓰면 괜찮나요? 이름 안 쓰고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이름을 안 쓰면 걔 저격한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 와서 걔 저격한 거 아닌데요. 걔에 대해서 쓴 거 아닌데요.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이름 안 써 있어도 그날 사건 있었던 거 앞뒤 맥락을 보면 걔라는 게 특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정될 때가 많아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물론 다른 거긴 합니다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SNS에서 SNS를 저는 아이들이 이거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한 초등학교까지는 아예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좋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배웁니다. 예, 특히 SNS 진짜 좋지 않은 걸 되게 많이 배우고 자기를 되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그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아이들이 좀 지르는 행동도 SNS에서 되게 많이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주목받고 싶으니까요. 네. 그런데 SNS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이 소년 사건은 제가 이제 덜어 하니까 가정법원에 가는 거는 이 학폭은 안 합니다만 가정법원에 가면 아이들을 되게 반성시키고 막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판사님들께서도 보시고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네 행위는 잘못된 거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이 완전 똑같은 건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좀 하기는 합니다. 가담자로 올라온 건들 중에 보면 거기에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얘인데 내가 거기에서 뭐 그냥 뚱하게 있다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저 새끼 뭐냐 하면서 내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 SNS에서 어떤 아이들 막 이상한 말하고 막 모욕하고 패드립하고 막 이러면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되게 불편하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돼. 전 이런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용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없어요. 하지 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초등학교 아주 애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 애들은 저는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런 게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법이 지금 우리나라 제가 법을 가져온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해학생이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실 때 직접 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한 거 아니에요, 엄마. 난 한 거 아니야. 그냥 옆에만 있었던 거야. 걔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건데 걔가 이제 따지러 갈 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 어디 가는 길에 그냥 옆에 들른 건데 막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덜어는 그 애한테 힘을 실어준 가담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담이라는 건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을 실어준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막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는 그냥 제 경험으로는 저는 환기라고 해서 갑자기 더 재밌는 다른 연예인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실컷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화두를 던졌던 기억이 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저도 그만해 하지 말자 이거 폭력이야. 아이고 진짜 말해놓고도 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재밌는 화두를 던졌던 기억이 사실 좀 나요. 훨씬 더 재밌는 거,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저도 이제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일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아이들이 본인 걸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장 잘할 겁니다. 그 방법을 아니면 그냥 가만히 가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아이들은 저게 문제라는 얘기를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또 볼까요?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여자 얼굴에 남자 몸. 이것도 애들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성폭력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재밌는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고 웃었다. 다른 아이들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뭔가 노는 것들이 다 범죄가 됐어요. 아시죠? 다 범죄예요. 부모님들도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고 막 오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지금 아이들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거 합성해가지고 노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학교가 유별나다. 저 학부모가 너무 유별나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럼 반대로 어머님도 상대측이 그러면 기분 나쁘시지 않냐? 그러면 나는 기분이 또 안 나쁘시대요. 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되게 할 말을 잃기는 해요, 순간.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것도 바꿔서 생각할 분에게 얘기해야 그렇게 또 되는 것이지 바꿔 생각해도 난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되게 이제 할 말이 딱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럼 여튼 어쩔 수 없이 그땐 법으로 가야 합니다. 여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가져다가 어떤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거 다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입장이나 아이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합성된 사진을 보는 피해 측 내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내 얼굴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를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날 개라고 생각하는 건가?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있었던 건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어머님들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피지컬 이런 또 넷플릭스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아시나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예, 근데 그 여자 얼굴에 그 피지컬 2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크로스핏 선수이거든요. 여튼 그 남자분이 있는데 그 되게 몸 좋은 몸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자 얼굴에. 이거 폭력인가요? 근데 폭력이라고 신고가 됐고 인정이 됐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폭력이냐. 근데 결과적으로 남자도 뭐 벗은 몸이에요. 좋은 몸이긴 하지만 보기 나쁜 몸은 아닌데 여튼 그거는 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얼굴에 여튼 이상한 남자의 나체 사진을 붙인 건 맞는 거잖아요. 나로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불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부모님들. 내가 가해 입장이거나 피해 입장이거나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실 수는 있는데요. 상대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게 대단한 거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장난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요거는 제가 이 텔레그램이란 말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한테는 잘 하지 않아요. 찾아볼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은 되게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초에 나와서 텔레그램을 교육 때문에 알았다. 제 교육은 당연히 아니었는데 그 성폭력 교육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는 해요. 어디까지 알려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거 고민 많이 하실걸요, 부모님들? 성폭력, 성 관련된 교육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마 지금 고민 되게 많으실 줄 압니다. 아는 게 약간 힘인지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건지 나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알기는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고 다 범죄로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행동이라는 건 알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 혹여나 말씀을 하신다면 실제 장난이라도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더 하고 싶을까요? 하여튼 그게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온 거예요.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라 이런 걸 좀 넣어놨고요. 한두 개만 하면 더요.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도 막 대들면서 칭찬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칭찬이래요 그게. 예. 저 이제 여자아이가 되게 예쁘고 몸매가 좋다는 건 칭찬인 것이지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얼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굴과 몸매를 너무 평가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자기 몸도 아닌데. 몸이랑 얼굴을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패션까지 최근에는 그죠? 온갖 것들을 너무 평가하니까 실제 제 몸이 너무 좋다. 이게 되게 이제 칭찬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칭찬인데 실제 덜어는 그게 만약에 이제 뭐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피해 여학생 입장에서 조금 더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는 많은 건 사실이어서 덜어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내 몸을 제가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나 고의성을 전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의도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양한 뭐 육아 전문가들한테 그런 교육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동의하거든요. 되게 반복 좀 지겨울 만큼 동의를 구하는 습관이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괜찮아? 뭐 이렇게 빠르게라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려 하는데 구구절절 막 동의를 구한다. 이거는 너무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힘든 일이고요. 근데 빠르게 괜찮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무언가로 할 때, 꼭 이제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개인적으로 이제 실패라는 말은 조금 너무 슬프고요. 거절당하는 건 집에서 조금 사소한 거라도 좀 습관이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덜어는 빠르게 동의를 구하는 습관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중고는 성과 관련된 사안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폭력 관련돼서 중고 되게 많이 사건이 올라오니까
관련해서 좀 빠르게 동의를 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폭력으로 심각한 폭력으로 인정됐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당시에 부모님이 되게 억울해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이었냐면 잡기놀이 중이었어요. 잡기놀이. 막 쟤 잡고.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으러 가고 싶죠.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야, 또 부모님 입장에서 야, 잡기놀이 하다가 들어간 건데 저걸 어떻게 성폭력으로 인정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놀이는 이미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아, 놀이 끝에 이루어졌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아이 좀 억울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이것도 되게 억울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놀이 끝에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이 아이가 정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 했냐면 숨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진짜 누구 있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희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멈춤?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조치가 있고 이제 요거 끝낼게요. 어머님들께 심각한 건은 학교 폭력으로 하셔도 돼요. 예, 뭐 저는 그걸 뭐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와 화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대부분 더 현명한 건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해측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고 나면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다 했다. 징계까지 받고 심지어 생계별 기재까지 됐네. 다 했지 뭐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다음이 안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 가해측 입장에서도 그렇게 학교 안에서 관계가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8대2, 7대4, 7대3, 6대4 이런 말씀 드렸는데 100대 0이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건이 뭐 법원에서 참 판사가 막 혀를 끌었던 그 건이 뭐냐면 아이가 진심 어린 사과문이라고 하면서 제출했는데 네가 깝쳐서 그랬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과인가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이게 부모님이 보시고 제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인정을 좀 하시라는 거. 그리고 피해 측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피해 측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풀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피해 측 입장에서도 부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피해 관련이 될 수 있고요. 갈등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약간의 좌절을 하고 거절을 당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배우면 사회생활에서 못해요. 거기서 약간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것도 거절당해서 피해고 저것도 피해고 이런 식으로 부풀리면 아이가 힘을 못 길러요. 적어도 아이가 한두 번쯤은 실패해서 그걸 이겨내는 경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건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는 생각하실 때 몸이 안 따라줘요.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서면 사과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정도예요.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써서 제출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아이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고요.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왜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같이 얘기 나눠봐 주시고요. 그래서 덜어는 신속한 사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